안녕하세요. 으라차차이 부장입니다. 우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다음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영상 제목이 좀 어그로 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제가 앞에 영상을 보면서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가장 많은 내용이 자업자득이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딜러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예전에 사기꾼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형 유튜버님들이 좀 등장하면서 허위 딜러들도 많이 없어졌고 이렇게 점점 중고차 시장이 깨끗해지고 좀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한테도 사기치는 대표적인 직업 두 개가 중고차, 핸드폰, 이렇게 해서 차팔이, 폰팔이라고 비하도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가족한테도 사기를 칩니다. 여기 당한 당사자가 바로 저고요. 제가 중고차 일을 삼촌한테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삼촌이 제 돈 한 2천만 원 정도 쳐먹고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 행사에도 못 나타나고 중고차 일도 안 하고 있고요. 사실 나쁜 딜러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을 가더라도 나쁜 짓 하고 양아치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대 비용에 대해서 말해드린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 중고차 시장이 점점 투명해지고 이렇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 안에서 좀 부족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해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다시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당근마켓이나 띠띠빵빵 이렇게 개인 거래에 뺏겼던 이런 시장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에 맞춰서 요즘 어떤 중고차 관련해서 사기 수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수출 매입 사기입니다. 이게 보통 탁송 거래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차량 금액을 200만 원을 부르고 100이나 150만 원을 주거나 200만 원을 다 주고 탁송 거래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탁송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량 감가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돼서 내가 거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차도 알아서 가져가라, 계약서가 어떻느니 명의가 일단은 고객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중고차는 수출도 똑같습니다. 사고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딜러들이 차량을 만약에 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고 짧은 시간 확인을 하고 갖고 오기 때문에 큰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고장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딜러들의 실수일 수도 있고 각자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이랑 가격을 다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만약에 손님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면은 차량을 다시 가져다 드리고 반납을 하고 돈을 받아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탁송 거래를 하고 나서 감가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 감가를 못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차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위약금이 어떻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차를 먼저 확인을 하고 수출이든 중고차든 그 다음 거래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간혹 손님들이 이런 수리 부분에 대해서 속이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를 일반적인 딜러들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가져다 드리고 반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내용들을 서로 적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부가세 작업을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 기준에서는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차량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화물차를 사러 가게 되면은 아직도 부가세 별도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유가 이런 화물차 업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차를 사올 때 부가세 별도로 돈을 주고 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행이 있다 보니까 차량 시세를 1,000만 원을 놓고 차를 가지고 오는데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1,100을 주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부가세를 팔 때 이 부가세를 붙여서 파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2.5톤, 3.5톤, 4톤 이런 좀 대형 화물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런 것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1톤 트럭이나 이런 거를 살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더 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차들은 좀 놔두고 나오셔서 다른 차들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톤 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가세를 내가 사업을 하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돼버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차량 만약 1톤 트럭을 1,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 1,000만 원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가세도 맞춰서 끊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부가세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뭐 2.5톤 이상 화물차고요. 이런 것들은 차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계산서 얼만큼 발행이 되는지, 부가세 발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에 협의를 하고 차량을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간혹 큰 차를 판매를 하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다 포함된 금액으로 매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매입을 불렀다. 그러면 부가세 3천만 원에 맞춰서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뭐 3천에 300 이게 아니라 3천에 맞춰서 끊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를 가지고 오고 있고, 이제 이것도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간혹 딜러들이 이렇게 차를 물어봤는데 계산서 뭐 1,500밖에 안 나옵니다. 뭐 1,600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하시고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딜러 수수료입니다. 딜러 수수료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앞에서 말했던 매도비도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적혀져 있다지만은 뭐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계약서에 적게 되면은 뭐 추후에 세법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저 수수료를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리프트 사용이나 점검을 하게 되면은 3, 4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최저 비용을 받아야지 뭐 저도 실수를 줄이고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안내를 잘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수수료가 문제가 된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2.2%가 되어 있고 뭐 이런 수수료가 뭐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마지막 계약에 가서 뭐 수수료가 500만 원짜리 차 사는데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처음 손님을 안내를 하면서 처음 상담을 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처음부터 손님이 이거에 대한 금액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차 딱 보고 계약합시다. 계약서 쓸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내는 수수료가 너무 부당하고 많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조정을 제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수수료가 알선 수수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차를 잡은 것을 판매를 할 때는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런 수수료를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카에서 검색을 하셔서 직접 차주랑 컨택을 하셔서 이런 수수료 없이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니까 이런 것도 꼭 참고를 하셔서 이제 차량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능보험비입니다. 성능보험비는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객들이 출고를 할 때 내는 보험비고요. 혹시나 이거를 가입을 하고 나갔을 때 엔진, 미션 이런 구동계 쪽에 문제가 생기면 한 달에 2,000km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AS일 건데요. 그리고 엔진 미션 관련된 부품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성능 보험만 좀 제대로 가입을 해놓으면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저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뭐 6개월, 1년 연장짜리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딜러랑 실랑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비용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무작정 6개월, 1년짜리를 파는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하셔서 6개월짜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한 달짜리 뭐 이렇게 바꾸는 수도 있으니까는 이런 걸 잘 체크를 하셔서 안내를 하시면 되고요.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신차급 차량인데도 이렇게 AS 연장을 가입을 시키면서 딜러들이 따로 부수적인 수입을 가져가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차가 어떤 걸 구입을 하는지, 내 차의 엔진 미션 구동계 관련해서 6개월, 1년 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좀 따져보시고 최종 금액 안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더러웠었고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 13, 14년 전에 이 중고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말렸습니다. 이왕이면은 왜 굳이 직장을 나와서 이런 일을 하냐, 직장생활 좀 더 하던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마 삼촌의 저한테 사기를 쳤던 삼촌의 그 전에 행태들을 부모님이 봤을 때 뭐 조금 말리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사기를 당하긴 당했지만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일을 배웠었고 뭐 13년, 14년이 되는 시간 동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은 결국 빨리 도태돼서 없어지는 것 같고요. 길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래 기간 동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야든 틈새를 찾아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뭐 요즘은 워낙 정직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됐고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면 장사를 못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큰 이익을 쫓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결국 도태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점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가늘고 길게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눈앞에 큰 수익보다는 길게 정직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처음 상담부터 차량 추천, 그 다음에 차량 검수, 시운전, 정비소 점검까지 다 제가 다 하고 있고 제가 대여를 하면서 전화를 하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업체와의 비교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제가 직접 나가서 제가 손님을 응대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저의 최대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련 문의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랑 한번 이렇게 인연이 맺게 되신다면 뭐 차량 수리, 뭐 보험 수리,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처 이런 것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차량을 판매하시면서 신차를 사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신차 서비스 거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